이번 325 개편 자체 내용이 나쁘다 이 얘기 아니라 현실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도 개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넉넉히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청약 관련해서도 길이 있습니다. 볼게요. 이번 청약제도 관련해서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헷갈리는 뉴스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청약에 대한 길,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25일 청약제도 개편 관련한 뉴스가 하나 있고요. 19일 민생토론회 관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25일 청약제도 개편 관련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세입자 자신이 살던 저가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무주택자 인정. 여기서 무주택자는 청약에 대한 무주택인데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세입자가 즉 내가 임차인으로 전세나 월세 살았던 거죠. 살고 있는 소형 저가주택 비아파트인데요. 1년간 한시적으로 올해부터 1년간 취득세 감면해 주고요. 즉 내가 임차를 살고 있었는데 요즘 전세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뭐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그걸 갖다 그 집을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 경우에 취득세 감면해 주고 추후에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주의를 유지해 줍니다. 자, 요게 이번 청약제도 때예요.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데 이 뉴스와 동시에 19일 전후에서 어떤 뉴스들이 떴느냐? 요 뉴스도 떴습니다.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죠. 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를 올린다. 자, 요 내용을 보면요. 요 부분입니다. 주택 청약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 60제곱미터 이하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 지방 2억으로 상향한다. 비슷해 보이죠? 얘도 60제곱미터 이하고 3억 2억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은 똑같습니다. 수도권 3억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근데 문제는 얘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듯 다른 두 가지 변경사항입니다. 자, 53조 12항과 2조 7의 3항 얘기입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린 주택공고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여드릴게요. 주택공고에 관한 규칙인데요. 요 시행은 최근에 개정된 거 24년 3월 25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청약제도 개편 관련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25일날 그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거 아까 나왔던 뉴스 중에 첫 번째 뉴스 내용은요 요 얘기입니다. 53조 12항입니다. 이번에 바뀐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2024년이죠. 이 경우에 한정하고 생애 최초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뭐로 인정한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53조 자체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24년 올해 내가 임차인이었다가 집을 샀다. 주인한테 그걸 샀다. 그리고 그게 생애 최초다. 그럼 무주택입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취득 가격은 신고한 가격, 즉 실거래가를 얘기하고요. 그 기준은 지방 2억,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어야 됩니다. 왜냐면 갑자기 지금 임차를 들어와서 그 집을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년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1년 이상 임차인으로 거주했던 집을 올해 내가 샀는데 그 집이 비아파트고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의 경우 실거래가 3억 이하면 다음 청약에 있어서 그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자, 근데 19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에서 발표한 내용은 좀 전에 우리가 했던 25일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된 주공규 53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뉴스를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택 청약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비아파트, 소형 60제곱미터 이하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 지방 2억으로 상향한다. 뭐가 다르죠? 일단 얘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아까 봤던 25일 청약제도 개편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임차인이 산 아파트고 실거래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얘는 공시가격 기준이죠. 이건 다른 얘기란 얘기예요. 자, 이건 어떤 얘기냐? 청약에 대해서 무주택 간주하는 제도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나 얼마 안 됐어요. 작년 23년 11월 10일 날 그 기준이 한번 바뀌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었냐? 수도권의 경우에 비아파트 공시지가 1.6억 이하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청약이 있어서. 이게 그전보다 범위를 확대시켜 넓혀줬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번 3월 19일 날 민생토론에서 더 넓혀주겠다, 더 확대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어디 내용이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주택공고에 관한 규칙은 맞아요. 근데 53조가 아니라 2조 7-3항 얘기입니다. 소형 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제1호 목 2에 따른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한다. 자, 이 얘기죠.
좀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 대책을 통해서 기준 1.6억, 수도권 1.6억, 지방 1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간주는데 이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 2조 7-3항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1.6억 원이었죠. 현재 이래요. 현재 이건데 이걸 변경하겠다. 뭐로? 수도권은 3억 이하로 확대하겠다. 즉 1.6억에서 3억. 더군다나 이거는 요 별표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따라서 3억이라면은 대략 4억 정도, 최소 4억짜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왜 안 바뀌었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53조 12항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서 개정된 건요. 이전부터 계획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청약홈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쉬었잖아요. 그 신기한 동안 개편해서 법령을 바꾸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19일 거는요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즉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잠시 뒤에 반영이 되겠죠. 법령에. 반영이 안 될 것 같다? 아니죠. 반영이 됩니다. 이유는요. 지금 7-3항에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현재 규정. 이 규정도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아까 뉴스 보셨잖아요. 작년 11월 10일 날 바뀐 거고요. 그 당시에도 예정이 돼 있다가 그때 바뀐 건데 이걸 다시 한번 4개월 지난 지금 3억으로 올려주겠다고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요즘 문제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건 필요가 없어서 작년 11월 10일날도 이렇게 확대가 됐던 거고 이걸 다시 한번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얘는 바뀌게 될 겁니다. 바뀌는데 뭐 그렇게 큰 걸림돌도 없고요. 자, 여기까지 보였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그렇게 갖고 늘어졌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얘는 24년 청약 전체의 로드맵과 정말 관련이 많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였죠. 일단 24년은 고분양가 시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고분양가라고 해서 무조건 분양에 관심이 없고 청약에 관심이 없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면 지난번에 강동 아이파크 얘기와 레미안 퍼스티지 얘기를 드렸죠. 그때 미분양 관심이 있다가 사셨던 분들은 2배를 벌었고 비록 고분양이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낮지만 얘는 나중에 입지가 괜찮아서 괜찮을 거다 라고 미분양했던 레미안 퍼스티지를 구입하셨던 분들은 4배가 올랐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고분양가 시기라고 해서 넉넉히 분양을 갖다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레이더를 돌리셔야 되는 시기죠. 다만 고분양가 시기인 건 맞아요. 아이파크나 퍼스티지 얘기처럼 선별해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고덕 아이파크든 레미안 퍼스티지든 그 당시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2008년 9년에. 지금은 같은 곳 아파트 분양가, 요즘 강남 분양가는 기본이 6, 7천입니다. 평당. 즉 선별 선택을 하고 싶어도 나한테 돈이 그만큼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고분양가 시기에는 특히나 가용자산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넉넉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뭔가 대비를 해야 돼요. 왜? 지금 동시에 고분양가랑 무슨 시기가 맞물리냐면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고분양가가 한번 갔다가 왜 다시 내려간다고 그랬죠? 부동산 시장이 하향되면서 당연히 내려가게 돼요. 지금 하향되고 있죠. 지금 매매가라든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럼 이런 하향 안정화 시기 좋으냐? 안 좋죠. 집주인이야 어쨌든 견디는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예요? 최근에 계속 문제되죠. 역전세난 있죠. 전세 사기 기승부리죠. 그럼 전세는 위험해. 그럼 어딜 가야 돼요? 보증금 적게 해서 월세에 가야 되는데 누구나 똑같은 생각하잖아요. 따라서 최근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월세 상승하고 있잖아요. 전세가도 마찬가지고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즉 지금 너무 고분양이야. 분양가 너무 높아서 기다려야 돼. 근데 전세 사기도 있고 월세는 그것 때문에 상승하고 있고 전세가도 올라가. 매매는 안 이루어지니까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경될 제도죠. 19일에 발표된 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걸 가능하게 줍니다. 내 집을 소유하고 기다리자. 즉 전세 사기라든가 전세난 월세 이런 것도 좀 자유롭죠. 내 집을 소유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청약을 포기하지 않고도 내 집을 소유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냐? 현재 조건이 이렇습니다. 19일날 나온 앞으로 변경될 내용에 따르면 일단 조건이 이거야 돼요. 당연히 무주택자죠. 기존 유주택자에게는 큰 집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다만 기존의 60제곱미터 이하 비아파트 수도권 3억 이하 공시가 3억 이하면 해당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 뉴스에 다뤘던 것처럼 올해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부터 갖고 있던 주택도 해당 조건에 맞으면 해당이 됩니다. 일단 무주택자거나 해당 조건에 맞는 주택 소유자입니다. 근데 현재 고분양가 시기에 가용자금은 부족한 경우예요. 자, 그리고 대상은 뭐냐? 일단 비아파트여야 됩니다. 근데 비아파트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다세대 빌라 뭐 많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내가 나중에 청약을 받으면 이거 팔아버리고 그 돈 보태갖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황금성이 그나마 비아파트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게 오피스텔이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비아파트 중에서 일단 오피스텔, 그리고 공시지가 3억 이하여야 되죠. 공시지가입니다. 이 얘기는 실거래가 기준은 4억이나 그 조금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축해야 됩니다. 신축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청약받을 때까지 뭐 20년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축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걸 갖다가 팔고 청약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할 때 황금성이 좀이라도 좋으려면 신축, 혹은 황금이 안 돼서, 즉 매도가 안 돼서 임대를 놓으려고 해도 신축일수록 좋습니다. 당연하죠. 따라서 세 가지 조건, B아파트인데 공시가는 3억 이하, 제도상 되도록이면 신축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변경될 제도가 어떤 식으로 효용이 있느냐, 자,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기다리는 경우에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즉 수도권 공시가 3억 이하 B아파트인 경우에 내가 갖고 있어도 나는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고요. 더군다나 최근 전세 사기라든가 월세 상승 같은 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 집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자유롭죠.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갖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훌륭한 대안이죠.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건데 추후 처분이 되도록 용이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거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려는 거 아니잖아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이란 말이에요. 방 2개 정도일 겁니다. 오피스텔로 치면 전면적 60제곱미터니까 대략 10평대 후반 17평 정도 됩니다. 17평. 자, 근데 이거 갖다가 팔고 나중에 청약돼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자금을 많이 모아서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이 기존에 살았던 집을 팔고 그 돈을 보태야 되잖아요. 따라서 추후 처분이 좀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사는 오피스텔이 막 올라서 공시가 3억을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행복한 고민이죠. 원래 오피스텔은요,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면 되는 수익형입니다. 그런데 그게 양도차익이 났다? 그럼 박수칠일입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나중에 내가 청약 들어갈 때 이 집을 갖다 팔고 싶다 했을 때 되도록이면 처분이 용이한 오피스텔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되도록이면 신축인 경우로 갖다 추천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추후 임대 이용도 가능할 것. 이게 뭐냐면요, 오피스텔을 샀어요. 이걸 갖고 있다가 내가 청약을 받았어. 근데 이게 꼭 팔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보다 자산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 청약을 들어가면서 이 오피스텔은 그냥 보유하고 임대 수익을 올리는 용으로 써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나 1가구 2주택 되는 거 아니냐, 양도차익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일단 양도차익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발생하면 좋은 겁니다. 먼저 사는 게 이 오피스텔이잖아요. 이거 팔아버리고 청약 그 아파트는 기간 채워갖고 양도세 비과세 받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이 오피스텔은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해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청약할 때까지 주거 안정이 될 수 있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내가 자산이 좀 많이 불었어. 그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약도 됐어. 근데 이거 팔지 않아도 되면 내가 자산이 돼. 그거는 이거는 임대 수익용으로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의 어떤 투자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하나는요, 오피 같은 경우에 최근 수익률이 상가나 지산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뉴스 조금만 뒤져보셔도 알 거예요. 5% 이상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있죠. 현재는 고금리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을 거고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서 금리 인하 이루어지겠죠. 그럼 뭐가 된다?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3억 이하짜리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청약이 뭐 당장 내년에 할 건데 이 집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산 모으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에 최소한 3, 4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올해 말부터 금리가 하락이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집을 갖다가 기본으로 살다가 청약을 들어갈 때 그때 금리가 저금리, 지금보다 저금리를 맞춰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피스텔을 수익형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투자해보신 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오피스텔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대출을 갖다가 저금리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오피에 대한 수익에 대한 얘기는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따라서 지금 현재 당장은 아니지만 최근 1, 2년 이후 벌어질 금리 하락기와 맞물리면 지금 현재 3억, 공시지가 3억 이하짜리 수도권 오피스텔을 갖다가 구입해서 청약 때까지, 청약 당첨 때까지죠, 주거 안정을 갖다 이루는데 도움이 정말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3.25 청약 개편 때 나왔던 수도권 3억 이하 B아파트라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임차인이어야 되고, 더군다나 1년 이상 임차인이었어야 되고, 더군다나 임대인이 망했어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야지 내가 그걸 인수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9일 날 나왔던 주공규 주택공개현황 규칙, 곧 바뀔 겁니다. 작년에 11월 때 바뀌었던 내용이에요. 그게 더 확대된 거니까 이거는 거의 확정해 보시면 됩니다. 즉 B아파트, 저는 오피스텔 추천드렸습니다. 공시지가 3억 이하 오피스텔을 갖다 구입하시고 거기에 거주하시다 보면, 그러면서 청약을 준비하시다 보면 그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청약 준비하면 지금 뭐 할 수 있습니까? 월세나 전세 살아야죠. 근데 전세는 문제가 요즘 많죠. 월세 같은 경우에 돈이 꼬박꼬박 나가잖아요. 그러니 월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100만 원이 넘어가고, 좁은 것도 인천 같은 경우도 7, 80원 합니다. 근데 3억짜리 오피스텔을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절반 1.5억을 대출한다고 쳐봅시다. 1.5억 갖다가 5%로 대출하면은 750만 원 정도죠. 그럼 한 달 평균 약 60만 원 조금 넘는 이자가 필요한 거죠. 즉 내 자산이 1.5억 정도가 있고 대출 갖다가 5%대로 해서 1.5억을 받아서 3억짜리 만약 오피스텔 산다면 그게 청약을 기다리면서 그냥 월세는 그냥 남 줘버리는 돈이잖아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바뀌는 주거공조 2조와 관련된 19일날 발표된 내용은요, 특히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혜택이 되는 그런 법규 개정입니다. 325 청약제도 개편보다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있냐? 있다.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2라고. 그런 곳 저희가 찾아봤겠죠. 이런 제도가 변경됐으니까 이런 거 생각해봐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뭐 단지는 아니고 정확히는 그런 오피스텔들이 있죠. 신축이고 공시지가 3억 이하고 저희가 찾아본 곳들 중에는 심지어 초품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은 60제곱미터에서 딱 1제곱미터 빠지는 59제곱미터 방 2개짜리 있어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단지들이 왜 중요한지 갖다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서 그 단지들이, 그런 오피스텔들이 매력의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 제도에 딱 맞는 오피스텔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저희 이거 광고 받아서 찍는 영상 아니거든요. 아름주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본 거고요. 그걸 위해서 만든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오피스텔들, 당연히 수도권이겠죠.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그리고 뭐 교통편 같은 거 다 염두에 두고 저희가 찾습니다. 지하철역 가깝고 되도록이면 초품하고 이런 오피스텔들, 공시지가 3억 이하 이번 규정 적용이 되는 오피스텔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